배움이 완성되는 곳 에듀체리 아침쌤 교사 서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8월에 출간된 저의 책 북토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좋은 책인데 어디 소개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니만큼 좋은 책 소개와 함께 또 너무 책 소개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 어떻게 초등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영어 공부의 방법론까지 짚어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을 따라오시면 또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면 될지 그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등 영어 교사이고 연년생 아들 둘을 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2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AI 시대 10대를 위한 디지털 트렌드 영단어 교양이라는 교양서와 또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한 꼭지의 글을 싣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정말 쓰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 자기만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꺼내놓고 싶다는 열망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늘 워낙 책을 많이 읽었던 유년기 시절을 거쳐왔고 또 책을 가까이 하는 직업이 또 교사이기도 하니까 이 책이라는 이 물성에 대해서 그냥 마냥 좋아하고 또 언젠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작가가 되어보고 싶다라는 그 꿈을 품었어요. 책을 써보자 라고 결심을 한 해가 2024년도 겨울이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고 이제 작가가 되기로 선언을 했어요. 나는 202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25년도에는 책을 내겠다. 작가가 되겠다. 그렇게 선언까지는 했는데 어떤 책을 쓸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고민들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육아서를 한번 써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육아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뿅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육아서를 쓴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런 존재론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직장인과 직업인이 좀 다른 거구나. 저는 교육 전문가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주변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물으면 사실 잘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곁들여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한없이 제가 부족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 분명히 이제 교사 생활이 10년 넘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맞을 텐데 왜 내가 느끼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공무원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직장인과 직업인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력이 14년 차, 15년 차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긴 세월 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왔다라는 뼈아픈 깨달음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제 나름대로 수업 연구도 하고 했지만 뭔가 그 열심의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 또 지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교사분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모자람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처럼 직장인으로 살다 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직업의식이 좀 떨어집니다. 이걸 소위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또 전문 분야지만 계속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더 좋은 수업 방법은 없을지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디벨롭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난 해에 깨닫게 된 거죠. 40춘기 같은 느낌으로 난 누구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교사인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직업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하고 또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책을 써야 할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육아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책을 써보자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떤 영어 교육서를 써야 될까 또 거기서 고민을 좀 했더니 시중에 이런 책이 보입니다. 개념 있는 언어 생활, 식생활 뭐 이런 책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이 헷갈릴 만한 언어들을 짚어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이런 게 올바른 거다라고 알려주고 청소년들의 비문학 독해를 도와줄 수 있는 읽기 지문과 함께 다양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책인데요. 여기에 착안해서 재미있는 영어 단어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아이들이 평상시에 정말 많이 알고 말로 내뱉고 우리 삶에 너무나 친숙한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 또 컨텐츠 또 그 속에 얼마나 깊은 사색과 또 질문거리들을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풀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보시는 것처럼 예쁜 표지에 AI 시대 10대를 위한 디지털 트렌드 영단어 교양이라는 책입니다. AI 시대는 정말 이제 글로벌화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안방에서 그냥 컴퓨터 몇 번 클릭해서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뭐 제미나이라던가 챗GPT 그 외에 수많은 AI들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거의 하나의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촌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단어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요즘 AGI 시대가 정말 비로소 전 세계인이 하나로 정말 통합돼서 소용돌이처럼 움직이는 그런 세계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이 세계화 시대에 영어 공부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영어 공부를 촘촘하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 정말 열과 성을 쏟아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에는 사실 영어 공부에 대한 어떤 목적이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는 뭐 수능, 대학 입시였던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학벌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젠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정말 핵심이 되었어요. 한글보다는 정말 영어로 넣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한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어로 프롬프트를 넣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비단 AI를 쓰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라 이 말은 아닙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AI라는 내 손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그 영화를 출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해졌는데 이때 내가 영어 공부를 조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는 영어 공부를 예전보다 더 촘촘하고 더 정교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초등 영어 매일 해야 하는 것들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매일매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쪼개서 어쨌든 이 4가지의 영역을 매일매일 건드려야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건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제대로 익히려면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게 다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읽기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영어를 절대 잘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쓰는 건 너무 잘하는데 말은 제대로 못하면 그게 영어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는 너무 잘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해. 이것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초등 시기에는 또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많으니까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 4가지를 매일매일 시키는 방향으로 그 루틴을 좀 잡았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딱 이대로만 초등 영어 원서 읽기. 이 영상 보시면 원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흐름대로 읽어야 할지 그 포괄적인 로드맵이 그려지실 거예요. 초등 영어 읽기는 듣고 따라 말하고 혼자서 말하는 것을 연습하고 또 그것을 낭독하고 또 묵독으로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는 것.
이게 이제 완성형 읽기의 단계인데요.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읽기에 대해서는 뭐 추천 도서도 많고 방법론도 너무 많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딱 영어 읽기에 대해서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그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물론 학원을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아이 교육을 시키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은 알고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서점에 가셔서 이 초등 영어 읽기에 관한 책을 뭐 베스트셀러로 아무거나 한 권 사셔서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다음은 초등 영어 듣기입니다. 듣기는 좋아하는 걸 하나 찾으셔야 돼요. 미국의 어떤 방송에 나와서 진행자가 RM한테 영어를 너무 잘한다.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니까 자기는 프렌즈 세대여서 시트콤 프렌즈를 정말 열심히 봤다. 이런 말 했거든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듣기를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좋아하는 시리즈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푹 빠져서 들을 수 있는 시리즈,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넷플릭스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시리즈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시즌 1, 2, 3, 4 쭉쭉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좋고 그 캐릭터에 몰입해서 그 캐릭터가 가진 전체적인 스토리의 세계관에 푹 빠질 수 있게끔 유도하거든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초등영어 말하기 로드맵입니다. 여기 빙하를 제가 그렸죠. 네, 빙하는 겉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물 위에,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수면 밑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말하려면, 영어로 샬라샬라 잘 말을 하려면 정말 많은 연습의 과정이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 없이 그냥 듣고 바로 말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어머니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듣기 진짜 열심히 하고 뭐 엄마표 영어에서는 듣는 거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제 발화가 되더라. 그런 거는 언어의 자연스러운 어떤 발화 과정에서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등영어 말하기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답한 영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초등영어 말하기 공부법 정리해봐요. 이게 되게 짧은 영상이고 핵심 내용은 간단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발화를 기대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영어 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빙하입니다. 많이 써봐야 스스로 혼자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쓴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어 문장을 많이 베껴 써보고, 또 베껴 쓰는 거에서 조금 익숙해지면 그 문장에서 빈칸 뚫어놓은 부분을 내가 채워보고, 또 빈칸까지 채우는 걸 좀 잘해. 자유 글쓰기로 넘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자 일기를 영어로 써볼까? 백지를 주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시중에 가셔서 초등영어 글쓰기 교재 사십시오. 사셔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면 절대로 어느 순간에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필사. 초등영어 필사책이 또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검색을 하셔서 매일 쓰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어 필승 공식 알려드릴게요. 맥락을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예요. 정보는 누구나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풀어 쓸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떠올리려면 배경 지식이 많아야 해요. 그 배경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언어와 내가 알고 있는 교양과 합쳐지면서 통합적으로 어떤 배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청소년 교양서, 여러 가지 교양서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교양서가 뭐냐면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그 비문학 지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할
다양한 지식들을 녹여낸 거예요. 우리가 왜 국어 수능 지문 보면 비문학 지문들 있죠. 거기 비문학 지문들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 지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과학 지문, 과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국어 공부법에서도 배경 지식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것을 맥락상 유추하고 또 핵심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교양서를 많이 읽어야 합니다. 즉 비문학 독해, 비문학 지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양질의 좋은 비문학 지문을 많이 접하고 읽으면 나중에 수능에서도 또 수능을 넘어서 사고력이 깊어진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꺼내서 지식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협업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구글, 정보를 읽는 힘, 또 드론이 이제 벌에서 무인 비행기로 어떻게 그 뜻이 진화되었는지, 또 아바타,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하죠. 블루투스 이런 말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 메타버스, 또 NFT, hallucination, de-influencing, 디지털 디톡스 이런 단어들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고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가 설정이 되어야만 시간 낭비도 덜 하고 아이도 엄마도 덜 흔들립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목표를 세웁니다. 저는 영어 공부의 평생 목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 네, 요렇게 키우고 싶어요. 딱 요렇게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한번 풀어 써볼게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킨다면 그건 바로 원어민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시시껄껄한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우리 일상을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나눈다는 건 정말 그 사람과 자유자재로 대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공감 능력,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어는 되게 잘해요.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해요. 근데 이상하게 원어민이랑 친구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가 좀 모자라고 문법적인 실수도 많고 단어도 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원어민 친구가 너무 많고 막 전화하면 아프리카에서도 받고 막 미국에서도 친구들이 놀러 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성공적인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원어민 친구가 없어요. 제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 고백. 저는 순수 국내파의 물론 해외 경험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막 친구를 사귈 정도의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정반대로 제 기준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인데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영어를 학문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좀 부족해요. 그 말도 조금 발음도 이상해요, 저보다. 근데 원어민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 점이 너무 부러웠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영어를 활용하는구나. 영어가 어차피 도구로서 기능하는 건데, 아, 백날 문법 잘하고, 백날 내가 영어 100점 만점 나오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어디 나가서 원어민들이랑 그냥 어깨동무 하면서 팔짱 끼면서 이야기하고 맘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좀 어려운 말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글로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른다. 근데 사실 이걸 원합니다. 원어민이랑 친구 먹는 거,
네, 이게 제가 정한 영어 공부의 목표고요. 이렇게 키울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이런 교육적인 목표에 근접하도록 가르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 평생 영어 공부 목표는 무엇인지. 만약에 지금 이 백지를 보시고 그냥 수능 만점, 수능 영어 1등급, 영어는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적으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영어는 평생 하는 거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서 정말 미국으로, 세계로 더 넓은 뻗어나가야 하는 우리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아이들에게 이 아이에게 심어줄 영어 공부의 목표, 그것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정성의 과학을 믿어요. 정말 영어 공부가 쉽지 않고 하나의 방법론으로 정말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정말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AI 시대에 촘촘하게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배움을 쌓아 올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런 말 있죠? 초3에 공부가 완성된다. 초5학년 때, 곧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영어는 끝내야 한다. 그런 말들이 한간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좀 답답해집니다. 영어 공부는 지금 저도 하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정말 원어민 수준까지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영어 공부를 매일 합니다. 심지어 통 번역가 분들도 매일 영어 공부를 하세요. 초등학교에 영어를 끝내야 중고등학교에 편하다. 중고등학교에 수학이랑 국어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떤 점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는 정말 영어에 올인을 하셔야 하는 시기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할 것이 너무 많으니 영어 공부는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고 영어 공부의 중요성과 영어 공부의 방향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은 뇌리에 콱 받고 있어야 내가 수능을 넘어서 대학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이 되어도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영어를 가지고 정말 글로벌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기의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다. 에듀체리 채널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팁들과 실천 노하우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 양질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또 귀한 시간 할애해서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의 온라인 북토크를 겸하는 AI 시대의 초등 영어 공부법 그 로드맵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